은퇴자들의 그 노화 패턴은 단순한 건강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인간의 몸은 사회적 존재로 살아온 수십 년의 흔적을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는 회사에서의 긴장감, 동료와의 소통, 일정한 출근 시간과 업무 리듬을 그저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상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사실 그러한 구조는 몸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정밀한 생체 시계였다. 은퇴와 동시에 이 구조가 붕괴되면 우리의 몸은 생리적 혼란을 경험한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도, 뇌의 각성 패턴도, 근육이 요구하는 자극도 모두 방향을 잃게 된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은퇴 후 갑자기 몸이 늙은 것 같다고 말하지만 이는 노화가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안정돼 있던 생체 리듬이 사라지며 드러난 현실일 뿐이다. 특히 생물학적 노화 연구에서는 심리적 리듬 붕괴를 가장 강력한 촉진 요인으로 지목한다. 불안과 고립감, 역할 상실감은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만든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면역 체계는 과민하게 반응하며 실제로 세포 단위에서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은퇴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무기력함, 만성 피로, 불면, 식욕 변화는 이런 생리적 혼란이 몸에서 보내는 초기 신호다.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신호를 단순한 적응 기간으로 오해하고 넘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경고한다. 초기에 작은 변화가 방치될수록 몸은 빠른 속도로 노화 궤도에 진입하며 적절한 대응 없이 1년 이상 지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계선에 들어선다고 말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경계가 얼마나 명확한지 드러난다. 61세의 최 씨는 은퇴 전까지 늘 바쁜 회계 업무를 맡아왔다.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지만 머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하느라 활동적이었다. 그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지만 어느 순간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 되면서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병원에서는 초기 인지 저하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은퇴 후 생활 리듬의 무너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신체 활동은 줄고 사고 활동은 거의 멈추면서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했고 이는 빠른 속도로 노화 반응을 촉발했다. 결국 최 씨는 다시 루틴을 만들어야 했고 규칙적인 산책과 문제풀이, 주 2회 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회복의 신호가 나타났다. 그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체력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다시 생각하고 움직이고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몸의 노화도 느려졌다는 것이다. 은퇴자에게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관계의 구조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떠난 순간 자유를 얻었다고 느끼지만 그 자유는 종종 고립의 전조가 되기도 한다.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장치이기 때문에 단절되는 순간 심리적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사회적 연결이 약해지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외로움이 심리적 스트레스 형태로 몸에 축적된다.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하루 담배 몇 개 비에 해당하는 위험 요인으로 설명한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뇌의 생존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키며 몸을 경계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염증 수치는 올라가고 면역 기능은 약해지며 혈관과 근육의 재생 능력도 떨어진다. 결국 마음의 외로움이 몸의 노화를 실제로 앞당기게 된다. 은퇴자의 그 노화 패턴에는 재정적 요인도 깊게 관여한다. 자산이 충분하더라도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앞으로의 지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은퇴자들은 일하면서 가졌던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잃는 순간 통제감을 상실한다고 느낀다. 통제감 상실은 스트레스 연구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분류되는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 박동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연쇄 반응이 나타난다. 몸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생존 위협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자가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산 규모보다 지출 구조의 통제가 훨씬 중요하다. 지출의 가시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선택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신체 기능을 안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활동량 감소는 눈에 보이는 가장 직접적인 급노화 요인이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드는 조직이며 근육 감소는 곧바로 기초 대사량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지방 축적이 늘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며 혈관 내 지방 침착이 증가하는 등 노화를 가속하는 요인이 한꺼번에 발생한다. 은퇴 후 몸이 무겁고 나른해지는 이유는 실제로 근육의 미세 섬유들이 빠르게 소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단 몇 달 만에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12주 동안 활동량이 절반으로 줄면 근육 질량이 510% 감소하고 균형 감각과 민첩성도 동시에 떨어진다. 이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낙상 위험 증가와 장기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전조 증상이다. 하지만 극노화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오히려 더 젊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생활 구조의 보존이다.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은 신체와 뇌의 생체 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사회적 연결을 지속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과 인지 기능이 보호된다. 활동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사람은 근육 감소를 최소화하며 혈관 건강까지 방어할 수 있다. 재정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균형을 되찾는다. 결국 은퇴 후 극노화 패턴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구조의 상실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빠르게 늙는 사람과 은퇴 후 더 젊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하루의 사용 방식에서 시작된다. 하루를 목적 없이 흘려보내는 순간 몸의 시스템은 점점 느슨해지고 마음의 중심도 잃게 된다. 반대로 하루에 작은 목적 하나만 추가해도 삶의 리듬은 다시 살아난다. 이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일정한 거리 걷기, 누군가와 대화하기, 작은 역할을 맡기 같은 기본적이고 단순한 루틴이면 충분하다. 삶의 구조를 잃지 않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은퇴라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며 더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다. 결국 은퇴자의 극노화 패턴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생체 기능은 우리가 만들어온 일상에 의해 유지된다.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몸은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노화는 빠르게 가속된다. 그러나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순간 몸은 다시 회복을 시작한다. 오늘 하루의 리듬을 세우는 일, 타인과 연결되는 일, 활기를 불어넣는 일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다. 나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하루는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결국 남은 생애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은퇴 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다.